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모두 공범으로 일단 묶여 있는데 공소장 내용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대진 변호사님, 이게 한 79쪽이고 공소장 내용은 한 32쪽이 된다고 해요. 그 분량 자체는 어떻습니까? 보통의 공소장은 보통 한 10장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79 정도라면 검찰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공소장을 보면 재판부에서는 이게 무슨 소설을 써왔냐라고 야단을 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와라 이렇게까지 할 수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9장의 공소장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에 있어서 밝힐 내용이 많았다라는 그런 그 입장의 표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공소장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차명계좌하고 아이의 그 학교 입시 문제인데 여기 먼저 차명계좌 얘기부터 한번 볼게요.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수백 회에 걸쳐서 거래를 했다. 이게 장해찬 평론가, 글쎄요. 이게 헤어 디자이너?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행태는 분명해 보이고요. 검찰이 우선 공소장에 기소 내용 적시한 것이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차명 계좌 주인의 이름이나 거래 횟수까지 기재했다고 보기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래가 차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주목해 봤을 때 2017년부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2주 전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재임부터 장관 재임할 때까지인데 차명 거래를 할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 매각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요. 매각하기 싫으니까, 백지신탁하기 싫으니까 동생의 계좌로 3곳, 그리고 주식 전문가 계좌 2가지,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의 계좌 1가지, 총 6개 계좌로 700차례가 넘는 차명 거래를 장관 사퇴 2주 전까지 했다는 건 그 2주 전만 해도요,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을 가지고 들고 일어났습니까? 반론을박이 많았고, 이건 전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나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호했던 분들, 여권의 주요 인사들도 적어도 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과하게 비호를 했구나라고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일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고 주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장경태 위원장님,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도 24차례 거래가 돼 있다. 이거는 글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남편이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거래를 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이 계좌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의 근거로 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정경심 교수는 분명한 건 9월 6일에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거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본인이 직접 했는지 혹은 차명의 대상자들이 직접 했는지 이것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말로 그럼 차명이 맞는지도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공소장이 저도 알기로도 한 10장 이내로 알고 있는데 79장이나 된 것은 보통 공소사실이나 혹은 혐의에 대해서 연관 여부만 정확하게 밝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엮기 위해서 과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방금 전에도 일단 유죄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이 차명이 실제 그 실투자자들이었고 만약 정경심 교수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건 아마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에서. 이제 또 딸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저는 범행 동기, 혐의 동기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준석 의원님.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3년에 의전원에 지원을 했다 떨어진 이후에 범행이 대담해졌다. 그렇죠. 이게 검찰에서 보기에는 범행 동기가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허위 인턴이나 허위 연구 참여 등의 스펙이라는 것이 필요한 요소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소위 말하는 해외 유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수집한 것을 보이는 이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전원 입시를 위해가 준비했던 뭐 동양대 총장상으로 대변되는 그 스펙들이 있는데, 사실 검찰이 이야기하는 후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전에 의전원에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고 뭐 다른 곳에도 불합격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조국 장관의 딸의 그 다른 어떤 공인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펙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보강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알려진, 사실 보면은 뭐 공주대나 아니면은 여러 뭐 동양대도 그렇고 조국 장관 딸은 스스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이 실제 그런 활동을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 활동이 실제 연구 활동과 결부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 했던 행동들을 이제 제시했던 것인데 예. 그 안에 보면 뭐 화초에 물 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식적인 연구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공소장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예. 실제 허위 활동이나 아니면은 과장 활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호텔 이번에 뭐 인턴십 호텔 얘기도 새로 나왔어요. 이 얘기는 예. 저도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과연 의전원 입시에 필요한 스펙이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볼 것이거든요. 근데 또 그 앞에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호텔 경영학과에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뭐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앞으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었죠. 좀 그 내용을 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딸이요. 지금 인터뷰한 딸이 범행 기여 정도가 법적으로 공범 여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대진 변호사님, 기소 여부, 재판에 넘길 건가 말 건가 아직 결정은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결정은 안 했죠. 근데 대충 예상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일단 그 공모에 관여한 사람들을 그냥 공모에 관여한 참고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극적 공범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검찰은 적극적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아마도 이루어질 것 같고 다만 변수 같은 경우는 전 일가족들이 지금 다 지금 구속되어 있거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딸까지 또 수사하고 또 뭐 구속영장에 관련된 심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좀 여론이라든지 기소 유지 관련된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게 매끄러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절차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숙명여고인가요? 이시부정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 법조계에서 나온 얘기 보면 원래 부자라든가 모녀 이렇게 다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명만 한다라는 그게 관례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 가족에서는 뭐 2명을 이상을 가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조국 그 일가 수사에 있어서도 조국 장관의 그 동생이나 오촌 조카 그리고 그 뭐 딸까지도 지금 연루된 상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딸까지 만약에 지금 아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딸까지 구속을 한다면 상당하게 이례적으로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많이 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당연히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조국 장관의 따님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입시와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인데 그 마지막 완성 퍼즐을 맞추면서 검찰은 보다 많은 비난을 자초한 것 같은 느낌을 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일감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신경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씩 무리하는 모습 없지 않았고요. 그 내용들 가운데서 정말 화룡정정이 된다면은 그 딸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자평할 자신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이 정의와 공정 가치의 확산이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장해찬 평론가님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이게 뭐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아직까지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까지는 하지 않겠느냐.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이 정도 사안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예. 또 이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소 여부는 검토하나 수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딸이 단순히 혜택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밝힌 저 내용이 저는 자승자박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 혐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면 예.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마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다고 하는데 예. 그 많은 국민들이 수개월 동안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불공정에 분노했던 게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말할 정도입니까? 국민 여론을 이제 조금 사태가 잠잠해졌다고 여당 대변인이 예, 이렇게 예, 예.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공정과 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이 공소장에 보면 예. 무려 13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검찰이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만큼이나 상당히 주요한 혐의로 우리의 어떤 입시 부정, 입시 근간을 흔든 사례로 이 딸의 입시 의혹을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관련된 내용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근거를 충실히 준비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우리가 온정한 좀 그래도 딸까지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요. 정말 이 땅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혐의점이 분명하다면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마땅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저희 시간에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 SNS에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 입장문 중에서 장경태 위원장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곤욕을 치르는 거 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겠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2달, 3달간의 이제 언론의 취재 과목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것도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본인께서도 어찌되었건 이 해당 가족에 대한 사안들을 모두 다 꼼꼼하게 체크하거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는 살아온 자주 시간에 대해서 예.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기억보다는 어찌되었건 이 소위 가족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챙김들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조대진 변호사, 이것이 내가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내가 가정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말이 거기에 쭉 이어진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호사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저도 저 문구를 여러 가지 그 긴 문장을 본 중에서 저 문구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문구의 의미는 본인이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만큼 더 그 혐의가 조금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방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직감적으로, 우회적으로 나타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자기가 처음에 했었을 때는 나는 고위공직자로서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조사해 놓은 거 물론 이제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법학자인 입장에서도 볼 때 방어가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어떻게 보면 형사 처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부분을 미리 좀 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우리 사회에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두 가지 법리가 있습니다. 예. 법적 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공동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과 그 이후에 형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입금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 공동체로 판단된 최순실 씨가 한 그렇죠. 행동에 대해서 예. 일련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었고 첫째로. 예. 두 번째로는 최순실 씨가 실제로 공직이나 어떤 거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취재의 사유가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검찰이 짚고 있는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 부부니까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명시되었지만은 서울대 교수인 조국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이런 일을 했다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호가호위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예. 대통령의 권위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논리가 적용된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도 과거에 이제
뭐 국정농단 국면이나 이럴 때는 본인이 해놓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그 두 가지를 적용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치죄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본인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나니까 그 두 가지가 실제로 본인 같은 경우는 인지하지도 못했던 범죄들에 본인이 연루되는 그런 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 저는 예. 법학자로서의 참 고민이 늘어나는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예. 확장적으로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논리에 본인이 이제 한 2년 전에 주창했던 것에 본인이 그대로 걸려든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